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강한 중력에 이끌려서 현재 한 초속 11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육중한 두 은하의 충돌일 것이다. 더 격렬한 폭발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긴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을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주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중배입니다. 은하란 별과 가스 구름들로 이루어진 천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별들이 수천억 개에서 수조 개 정도 모여있는 커다란 단위, 집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이루어진 원반 은하, 또 원반 은하 대부분은 그 휘감겨 있는 아름다운 나선파를 그리고 있어서 우리가 나선 은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별들이 그냥 펑퍼짐하게 공 모양으로 뭉친 애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타원 은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은하들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실제 천문학에서도 은하를 관측을 하면 그 은하의 사이즈를 잴 때 어디까지를 경계로 봐야 될까가 되게 난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하는 딱딱한 쇠구슬 같은 게 아니죠. 가운데부터 외곽으로 가면서 별들의 밀도가 천천히 옅어지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하들의 사이즈를 잴 때 어떤 식으로 재냐면 배경 밤하늘의 밝기보다 밝은 부분만 은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은하 바깥으로 너무 많이 벗어나면 배경 밤하늘의 밝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밝기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거기부터는 은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은하의 사이즈를 잴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대충 은하 중심에서부터 먼 거리까지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밝기를 재요. 그 다음에 전체 밝기의 절반만큼의 밝기가 어느 정도 반경 안에 밀집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은하의 사이즈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은하들의 충돌은 빅뱅 이후 지금까지 우주의 진화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태초의 우주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은하들이었어요. 이 은하들이 계속 서로의 중력 때문에 반죽되고 충돌하면서 조금씩 더 덩치가 큰 은하로 성장해 나가거든요. 우리 은하도 지금은 지름 10만 광년 크기의 아주 커다란 꽤 예쁜 은하이지만 아주 오래전엔 훨씬 작은 은하들로 쪼개져 있었을 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뭉치고 반죽되면서 지금의 덩치가 큰 은하로 성장해 가는 거죠. 지금도 은하들의 충돌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우주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화 메커니즘입니다. 은하들의 충돌이라고 하는 건 마치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것처럼 빵 터지는 그런 방식의 충돌은 아닙니다. 은하는 굉장히 먼 거리로 서로 동떨어진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세계인 거잖아요. 은하 속에 살고 있는 별끼리 직접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 자체의 크기에 비해서 각 별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원체 멀기 때문에 별끼리 직접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고요. 별과 별 사이 공간 속을 다른 별들이 숭숭 지나가는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신에 별과 별 사이로 다른 별들이 숭숭 지나가게 되면 그 지나가는 별의 중력 때문에 잘 살고 있던 다른 별들의 궤도가 틀어진다거나 다른 쪽으로 끌려간다거나 원래 잘 그리고 있던 궤도가 심각하게 바뀐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별 무리가 하나의 반죽 덩어리로 반죽되면서 별들의 궤도가 많이 바뀌고 은하의 형태가 바뀌고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한 은하들 중에 이웃한 첫 번째 은하를 꼽는다면 당연히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현재 우리 은하로부터 250만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서로 잡아당기는 강한 중력에 이끌려서 현재 한 초속 11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속도를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60억 년, 70억 년 정도 후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하나로 반죽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모두 우리 은하가 포함된 국부 은하군, 커다란 하나의 그 단위를 이루고 있고요.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은하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한 10배는 훨씬 큰 은하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디테일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질량이 그리 다르진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한 태양 질량의 2에서 4조 배 정도 질량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은하도 한 그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은 서로 엇비슷한 커다란 크기를 갖고 있는 육중한 두 은하의 충돌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별빛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죠. 근데 별빛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파동의 형태로 날아옵니다. 이 파동을 내는 빛이 지구로 다가오면서 나오게 되면 놀라운 현상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에 서 있을 때 멀리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윙 이렇게 들려요.
분명 자동차가 내고 있는 소리는 일정할 거예요. 근데 다가오고 있을 때 나는 소리와 멀어질 때 들리는 소리가 다릅니다. 다가오고 있을 때에는 윙, 고음, 굉장히 짧은 파장의 높은 주파수의 사운드로 들리고요. 멀어질 때는 길게 파장이 늘어진 굉장히 주파수가 낮은 사운드로 들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분명 같은 간격의 일정한 파장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다가오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파장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제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음 파장을 내보내요. 파장과 파장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소리의 파장이 조금 더 짧은 파장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번엔 자동차가 도망가면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파장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자동차가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멀리 도망간 위치에서 다음 파장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파장과 파장 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저는 훨씬 길게 늘어난 긴 파장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동차가 다가올 때는 짧은 파장을 듣게 되고 멀리 도망갈 때는 긴 파장을 듣게 되는 움직이는 무언가의 파동을 볼 때 파장의 간격이 짧아지거나 넓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한번 이 도플러 효과를 지금 이 촬영장에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실험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마이크에다가 이 스마트폰으로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가만히 두면 계속 일정한 사운드가 들릴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빠르게 움직여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일정한 사운드가 들리고 있지만 제가 손으로 스마트폰을 마이크에서 멀어지게 할 때와 가까이 다가오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소리의 파장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정확하게 똑같이 별빛을 관측할 때도 이 도플러 효과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별빛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냥 일정한 파장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원래의 파장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별이 우리 지구를 향해 다가오면서 별빛을 내고 있다면 원래보다 더 짧은 파장의 별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따로 분류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도플러 효과 중에 가까이 접근하는 별빛의 파장이 훨씬 짧아지면서 푸른 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현상을 블루 시프트, 청색 이동, 청색 편이라고 부르고요. 멀리 도망가는 별빛의 파장이 더 파장이 긴 붉은 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현상을 적색 이동, 적색 편이, 레드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별을 관측했을 때 또는 은하를 관측을 했을 때 그 파장이 실제보다 얼마나 짧거나 긴 쪽으로 치우쳤는지만 보면 얘가 우리에게서 다가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20세기 초에 당시에 아주 젊은 천문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스토 슬라이퍼라는 천문학자가 이 은하들의 빛의 스펙트럼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슬라이퍼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을 재보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청색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청색 이동, 블루 시프트를 하고 있다는 건 안드로메다의 별빛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빛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속도를 재보니까 초속 100km 정도의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와 서로의 중력 때문에 이끌려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현재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모두 다 납작한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나선 은하들은 한창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는 가스 물질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어린 별들은 푸르게 빛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아직은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는 나선 은하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푸르스름한 두 개의 은하들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두 은하가 한데 모이면서 반죽이 되면 그 사이에 푸릇푸릇했던 어린 별들은 다 진화를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노릇노릇한 붉은 별들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붉은 별들만 남게 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뭉쳐지면서 예쁘게 납작하게 돌고 있던 별들의 궤도도 흐트러지게 될 거예요. 사방으로 난잡하게 퍼져나간 별들의 궤도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면 더 이상 예쁜 원반은 보이지 않게 되겠죠. 대신에 사방으로 막 랜덤하게 돌고 있는 별들의 궤도가 한데 모여서 보이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납작한 두 개의 나선 은하이지만 얘네가 반죽이 되면 더 커다란 타원 은하가 되는 거죠. 물론 별들끼리의 충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별들끼리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아주 밝은 섬광을 내면서 초신성 폭발 같은 게 벌어지기도 해요. 만약에 정말 우리 태양과 다른 별이 직접 부딪힌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태양 자체가 죽을 때 터지는 것보다 더 격렬한 폭발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긴 하는 거죠. 방금까지는 제가 계속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들의 직접 충돌하기까지 70억 년 정도의 긴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미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을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었냐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같은 모든 은하들은 별 원반도 있지만 별 원반의 10배 정도 되는 더 펑퍼진
펑퍼지만 암흑 물질과 가스 물질로 이루어진 헤일로라고 하는 덩어리로 감싸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모두 그 주변에 반지름 한 100만 광년이 넘는 아주 펑퍼짐한 헤일로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 거리가 250만 광년인데 각각 반경 한 130만 광년 정도 되는 펑퍼짐한 가스 헤일로로 덮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두 은하들의 헤일로끼리는 접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은하들의 별 원반끼리 직접 충돌하기까지는 아직 70억 년 가까운 긴 시간이 남았지만 두 은하를 감싼 헤일로끼리는 이미 접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구의 하늘 위에 떠있는 안드로메다의 헤일로를 볼 수 있다고 하면 하늘에서 보이는 안드로메다 자체보다 훨씬 넓은 크기로 펼쳐진 헤일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관점을 헤일로끼리의 충돌로 본다면 이미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은 시작된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정말 최근에 이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서 되게 재밌는 발견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예쁜 밤하늘 사진을 찍는 천체 사진가들이 먼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 바로 옆에 이온화된 산소 원자의 빛만 볼 수 있는 특정한 산소 필터로 이제 은하를 찍었더니 안드로메다 바로 옆에서 되게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는 산소 가스 구름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전까지 관측에선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주의 가장 흔한 가스 성분이 수소라서 수소 같은 걸 보는 필터로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산소를 볼 수 있는 특정한 필터로 찍었을 때만 이 길게 퍼져 있는 그 가스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발견되고 나서 일부 천문학자들이 어떤 재밌는 추측을 던지기도 했냐면, 어쩌면 이게 안드로메다를 덮고 있는 안드로메다의 헤일로와 우리 은하를 덮고 있는 우리 은하의 헤일로가 본격적인 충돌을 시작하면서 가스가 반죽되고 새롭게 뭔가 별들이 탄생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잠깐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충돌의 흔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게 실제 정말 충돌의 징후인지 본격적인 충돌의 징후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가스 구름이 뒤늦게 발견된 건지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들의 충돌은 빅뱅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오늘날의 우주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주의 진화를 알려면 별을 기본 단위로 해서 우주를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죠. 별들이 수천억에서 수조개 모여있는 커다란 은하들이 우주의 기본 단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은하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사라지고 진화해가고 있는지, 은하들끼리 어떻게 충돌하고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지금의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천문학자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참 쓸데없는 한 가지 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충돌 중인 은하 커플이 하나 있습니다. 은하 두 개가 충돌하면서 마침 지구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은하 커플이 한 쌍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곤충의 더듬이가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안타깝게도 하트 갤럭시가 아니라 더듬이 은하, 안테나 갤럭시라고 지금껏 부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제 하트 갤럭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은하 두 개가 마침 사랑을 나누면서 딱 절묘하게 하트를 그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인과 커플링을 맞춘다고 할 때 그 커플링에 뭐 여러분들의 이니셜 아니면 뭐 특별한 기념일을 새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충돌 중인 은하 커플의 일련 번호를 새기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이를테면 내 반지에는 NGC4039, 내 연인의 반지에는 NGC4038 이런 식으로 새겨 넣는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수억 년째 맛부터 충돌하고 있는 저 은하 커플을 롤 모델 삼아 우리도 저들처럼 앞으로 영원히 함께 붙어있겠다, 뭐 이런 사랑의 약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진들 검색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은하 커플을 발견하신다면 그 은하 커플을 여러분들의 사랑의 약속의 대상으로 삼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